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를 사야 되는지, 사야 된다면 어떤 암호화폐를 사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자주 도는 소문이 있죠.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고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다시 방식으로 가면 너무 위험하고 이제 리세션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엉뚱하게 이제 암호화폐를 펌핑을 시켜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양정화 변리 사모님한테. 아, 소설이 뭐냐면 네.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찍어낸 돈을 다시 또 부동산으로 돌리면 그때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큰 손해가 되니까 버블 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가상화폐 시장으로 돌릴 것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코인 시장이 중국이 약간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인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 그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고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왔을 때 코인 시장을 크게 버블을 일으키고 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찍힌 돈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부동산 버블을 터트리거나 뭐 2008년 뭐 리먼 브라더 사태처럼 그런 거보다는 암호화폐는 사실 한두 개 망해도 피해자가 이렇게 체감되지는 않잖아요. 저 망하면 그냥 저 사람도 도박하다 돈 잃었나 보다. 그냥 이 수준의 반응이니까. 사실 작년 이맘때 이제 그 시중에 술집이 장사가 안 되다가 그렇게 술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 암호화폐로 돈 번 그 사람들이 돈 쓰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제 반짝하고 이제 다시 더 큰 그게 됐지만 하여튼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돈 좀 버셨다고. 술집 좀 그래서 좀 가셨어요? 이 살아있네. 에? 그 돈을 그냥 다 이렇게 생산적인 데 썼죠. 희소식인가요? 어쨌든 버블을 일으킨다는 거는 기존 암호화폐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론인가요?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건지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지는 버블 일으키더라도 이제 그런 두 가지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기존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 발행한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코인이라든가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들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바람직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과 알트의 가격이 사실 여전히 연관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비트코인을 올리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에 버블을 주입하는 게 가능할까? 아까 그 양정화 변리사님이 말한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암호화폐부터 펌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끼가 지금 사실상 비트코인 외에는 잘 알트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의 가격을 주도하는 건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진짜 영향력 있는 뭐 아마존 코인 이런 게 나온다면 걔들이 오히려 멱살 캐리 비트코인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뭔가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렇죠. 뭔가 낼 네. 것 가격 같아서 안정성을 네, 그쵸, 가격 유지하는 안정성을. 애. 그렇다면 그들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버블에서 비껴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만약에 페이스북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많으면 뭐 페북에서 뭔가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네. 이랬을 때 페북 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죠? 카드 결제는 안 할 테고 비트코인 가서 또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럴 때 뭔가 그걸 사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비트코인이 뭔가 수요가 많아지면 비트코인이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랑 연동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스팀 달러라든가. 걔네들은 스테이블하지 않지 않나요? 담보 가치만 딱 보장되는 밑으로만 내려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위로 상승하기에는 네. 사실 고려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밑에 만약에 1달러를 보장만 네. 하면은 1달러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사람들이 몇십 달러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 밑으로는 안 빠지게 그 만들어 놓은. 아, 실제로 지금도 그런 거예요? 스팀 달러는 1달러를 보장해 줘요? 네, 보장해 네, 줍니다. 네. 아, 그래서 한번 파산할 뻔한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렇게 너무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방에 대해서는 스테이블하지 않고 밑에 1달러만 네. 보장을 해준다. 아,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음지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대배 우수성 이런 거보다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약간 감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제가 글로벌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좀 벌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ICO를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자금을 편하게 그리고 음성적으로 조용히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뭐
뎁 중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뎁의 절반 이상이 지금 도박 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박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성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산업을 표방하는 버짓코인을 투자했다가 폭망한 경험이 있어서 포함했죠. 좀 네.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사진 않았지만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망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좀 했는데 망했고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도박이랑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도박을 하려면 돈을 이렇게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포르노는 돈을 안 내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아니었을까 조금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그러면은 결국에 버짓코인이 망한 이유는 토렌트 때문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토렌트가 이번에 최근에 코인을 발행했던데 나쁜 놈들. 토렌트가 코인을 발행했나요? 그 무슨 코인이죠? 그러면? 그래서 비트토렌트에서 코인 하나 발행했는데 비트토렌트 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했는데 원리는 뭐냐면 토큰을 지불을 하면 빨리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빨리 다운받을 수 있고 그 업로드를 하는 그 노드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이제 토큰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뭐 서로 좋은 거죠. 업로드를 하는 사람, 다운로드 받는 사람 좋고 지금 토렌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용자가 1억 명 정도 되고 뭐 흔히 우리가 뱅뱅 이론이라고 하죠.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출 1위 뭐 이런 그래서 토렌트를 안 쓴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취지에 잘 맞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걔네 때문에 저는 망했습니다. 비트토렌트 토큰을 추천하시나요? 뭐 저를 망하게 한 놈들이긴 한데 어쨌든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블록체인 취지에도 굉장히 잘 맞고 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그 노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지하고 있으면 또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뭔가 쓸 일이 있을 때 그때 사면 될 것 같아요. 스팀이나 이시라는 서비스를 접하고 이거 써봐야지 할 때 스팀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스팀을 사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팀을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향후 장밋빛 미래를 상상을 하면서 뭔가 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토렌트를 쓰고 계시면은 이제 네. 양정화 변호사님도 비트토렌트 저 비트토렌트는 지금 들은 건데 뭐 좋으면 만약에 제가 이걸 빨리 다운 받아야 될 때 사서 써보고 이게 잘 되는구나 했을 때 더 사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리플 같은 거 뭐 여기 써보신 분 있나요? 리플을 뭐 은행 송금이라는데 써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내가 진짜 뭐 해외 송금을 하려고 리플을 썼다. 물론 그때 되면 가격이 좀 많이 있는 상태라도 이게 이제 많이 쓰이겠구나 하면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페이스북에서 코인 나온다고 하면 스티미처럼 글을 올려서 글 쓴 사람들에게 보상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 저는 페이스북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스팀이 페이스북 제가 친구 신청했는데 아직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냄새나 가까이 오지 마. 오늘도 취소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팀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윈스턴 처칠이 한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권이다. 모든 다른 정권을 제외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스팀이 그래도 별로지만 다른 어떤 암호화폐들보다는 항상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박에 제일 먼저 접목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도박과 빅데이터가 결합된 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주목을 해보고 있어요. 어거가 뭔가요? 도박 사이트에 쓸 수 있는 코인이고 이제 그 사람들의 여러 예측을 이제 빅데이터로 수집해서 예측 기능까지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코인이 어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우수함이 있지 않을까 여기 좀 그런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어거 같이 그런 예측 시장 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거 코인을 걸고 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내일 날씨는 어떨 것이냐 했을 때 맑음이 뭐 80% 흐리다가 20%인데 내일 사실상 뭐 사실 맑으면 맑은 사람들한테 돈이 가는 그런 구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예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의 날씨를 맞출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같아가지고. 그쵸. 사람의 예측이 이제 월드컵 우승팀을 브라질로 한다고 해서 브라질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일단 지금 단계에서 어떤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어렵고 굳이 뭐 저도 산다면은 비트토렌트 코트에서 지금은 살 것 같네요. 당장 쓸 데가 있습니다.